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임직원들을 적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도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검단하고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김장철을 맞아 대형마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먹거리 안정을 위한 추가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숫자나 통계와 현장은 다르다면서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은 미국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등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비롯해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지금까지 290여 곳의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와 상권을 위해 지역상권법 개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민생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러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4분기에 접어들면서 또 전기요금이 한 차례 더 오르지는 않는지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이 앞서 8일 한국전력은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에 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면서 요금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이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이 서민 살리기에 무게가 쏠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이 옮겨져 있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그동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서명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허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서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또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모두를 주민센터에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범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가 더 확대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의료법을 위반을 해서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이 결격이 돼서 이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어느샌가 다시 의사가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굉장히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전에는 이제 뭐 형을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재발급이 좀 쉬웠는데요. 앞으로는 네. 이 재발급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이 어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요.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 이해와 또 의료인의 윤리, 이런 관련된 교육을 4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해당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교육을 받기 위한 그 비용은 자비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의결을 통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하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특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감사원 발표 내용을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이 한전 등 태양광 발전 산업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8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임직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51명이 적발됐는데 가족 사업 신고, 겸직 허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대리 A씨는 배우자와 모친, 장모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 정보로 사업 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했습니다. A씨가 올린 매출액은 8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면서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 사업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습니다. 한국형 FIT 사업은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7월 지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가운데 44%가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37%는 공직자 등 다른 직업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 4천 명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 또는 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등 감사원은 퇴직자 11명을 제외한 태양광 사업 부당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각 기관의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짜 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신재생 발전 목표를 설정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고자 찾아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접근 금지 조치 등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담회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도 실시해 세금 체납액과 은닉재산 등에 대한 추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25개는 대부 중개업 미등록 사이트였습니다. 위반 업체들은 태극마크를 강조하거나 정부 지원,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으로 오인될 만한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사를 통해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요즘 김장철인데 재료값이 올라서 김치 담그기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 현장을 찾아서 물가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 등 먹을거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진열대에는 배추부터 무 등 재료가 가득합니다. 작황 호조와 출하량 증가로 가을 배추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14개 김장 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0.4%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추는 포기당 2,771원으로 평년 3,264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전이나 이럴 때에 비해서 가격은 할인하니까 더 가격은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천일염 역시 총 10,000톤이 지난 1일 시중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공급돼 굵은 소금 가격은 전년 수준인 5kg당 11,0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할인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며 잔여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으로 총 10개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며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와 대두, 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은 우리의 민생 자체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가 안정이다. 특히 이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이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APEC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APEC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며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엔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제기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에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환영사에서 유엔사는 전후 70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상징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는 방안과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벌써 국빈 방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행사가 이렇게 열리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행사 있었죠. 이 대관식 이후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 국빈 손님으로 처음으로 초대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그 버킹엄궁하고 그 대통령실 사이에 교섭 역할 했는데 특히 올해 국빈 방문하는데 매우 그 시에 적절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 한국 전쟁 휴전 70주년 이어서 특히 올해 그 한영 수교 그리고 한영 관계를 축하하는 순간 되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게 또 있겠습니까? 네네. 국빈 방문 어느 나라 사이에 그 제일 높은 대우를 받는 방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영부인 갈 때 먼저 그 영국의 그 런던 중앙 열병식에서 환영식 진행돼 가지고 국왕하고 왕비 마차 같이 타시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하시겠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저녁에 국빈 만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이벤트 아직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국회에서 대통령님이 연설하시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쟁 기념비에서 그 헌화하시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도들을 보니까요. 주요 의제가 안보와 경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또 그 외교 문제, 환경, 과학기술, 에너지하고 투자 그리고 무역 다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합의서를 준비하는 중이지만 그 중에 그 예를 들어서 한영 FTA 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하기로 했는데 이 재협상조차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그 에너지 분야에서 그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 체결할 예정이고 또 사이버 분야에서도 한 중요한 합의서 체결할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합의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한국과 영국은 이 문화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나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 영국하고 한국이 둘 다 그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영국하고 한국이 둘 다 soft power, super powe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화 교류를 확대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지만 그 문화 같은 분야에서 그 정부 대 정부 관계 중요하지만 그 국민 대 국민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그 시민들 같이 그 교류하면서 서로 그 여행하면서 그런 과정 통해서 그 문화 교류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말씀대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을 40조 원 수준으로 키워 오는 2027년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가 조성되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OTT의 거침없는 성장세와 함께 한국 역시 오징어 게임 등 매력적인 K-콘텐츠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독점하거나 우리 저작권이 해외에서 불법 침해당하는 등 국내 제작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 규모는 18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5년간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글로벌 킬러 영상 콘텐츠 5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우선 1조 원 규모 펀드로 적재적소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6천억 규모, 앞으로 총 5년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민간 협업으로 조성을 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IP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도 높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콘텐츠 창작 제작자가 지식 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법도 만들고 또는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인촌 장관은 영상 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내실 있는 추진으로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가 윈윈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박 4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한 총리는 개최지 최종 결정을 보름 앞두고 하루 종일 세계 박람회 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각국 대사들을 만나 뵀다며 우리 전략도 점검하고 한국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엑스포는 결코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하나하나의 참가국들과 수십 년에 걸쳐 끈끈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코레일 철도 차량 사업소를 찾아 빈대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 장관은 아직 철도에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도 시설 전반에 걸쳐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과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빈대 취약 시설인 대중교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14일 AI 반도체 대학원 첫 번째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서울대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전공 트랙 신설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165명 이상의 전문 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이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원당 연 30억 원을 지원, 495명의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보이도록 앙상하게 말랐던 일명 갈비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이런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고 야생동물 카페 동물 전시를 금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렸던 숫사자 바람이. 바람이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시멘트방에서 7년을 혼자 살다가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말라 있었고 좀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한 지금 4개월 정도 적응을 하면서 다른 개체들이랑 합사도 진행 중이고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시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시행되면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원은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동물원의 수익성과 오락성만을 위한 무분별한 먹이 주기 행위도 금지됩니다. 얼마만큼의 사료를 쓸 거고 어떤 종류의 사료가 들어갈 거고 부족분은 따로 사료를 어떻게 제급을 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제출을 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라쿤과 미어캣 같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는 2027년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라쿤 같은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동물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잘 일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조선시대 왕세자가 진무를 보는 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왕세자의 진무실 경복궁 개조당이 일제에 의해 철거된 지 1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장인들이 나서 전통 방식으로 복원한 개조당을 김찬규 기자가 가봤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경복궁 속 궁궐 동궁에 개조당을 세웠습니다. 세종의 아들 조선 5대왕 문종은 세자 시절 몸이 불편한 세종을 대신해 이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1910년대 일제에 의해 헐렸던 왕세자의 진무공간, 개조당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 복원을 마무리하고 처음 공개된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 왕조의 권위를 지우고 식민 통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철거한 지 110년 만입니다. 복원에 걸린 시간만 5년, 아름다운 곡선을 이룬 기와부터 작은 문고리까지 장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손수 만들고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전통으로 다듬던 기법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정과 망치로 옛날부터 하던 방법대로 장인들이 어떤 수고를 해서 개조당이 지어졌나를 조선 왕세자의 삶이 담긴 복원기념 전시도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개조당을 사용했던 조선 5대왕 문종과 마지막 왕 순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행차 때 쓰여 권위를 상징하는 기린기와 함께 왕세자의 일상과 의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조당을 찾는 관람객들은 복원된 옛 모습과 더불어서 그 역사성까지 즐겁게 느끼면서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조당 내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고 같은 기간 동궁 권역을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드디어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은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되는데요. 비행 중인 항공기도 관제 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될 예정이던 94편의 항공기는 이착륙 시간이 영어 듣기 평가 앞뒤로 조정됐으며 예약 승객에게는 항공사들의 사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항공사, 공항공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카드 포인트 사용법을 몰라서 방치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숨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 포인트 등 숨은 금융자산이 무려 1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환급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는데요. 나의 숨은 금융자산은 인터넷 누리집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전체에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돼 시민, 물류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은 경북,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도 각각 국비 10억 원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됩니다. 국토부는 특화도시 사업이 출퇴근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결성하고 올해부터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혁신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과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 대성창업투자는 향후 8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 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초겨울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오전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흐려져 비가 오고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기 때문인데요. 체온 조절을 위해 얇은 겉옷을 여러 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3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4도 선으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